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토플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토플 영어가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영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란 뭐 일부 유학반, 뭐 유학시험, 공인 영어 시험 이런 것들을 제외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신이나 수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바로 영단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단어, 의미를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일 것이다.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어, 영어를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 영단어의 세 가지 특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네, 다의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뜻이 여러 개라는 거죠. 단어는 하나인데 뜻은 여러 개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플레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자, 플레이는 뭘까요? 놀다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재생하다, 연주하다 등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이제 장난을 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수동태로 쓰였을 때 뭐 속다 뭐 이런 뜻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이거에 열려 있으셔야 이제 실제 영어를 가지고 좀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저런 뜻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 구동사라는 개념이 또 있죠. 그러니까 동사가 전치사랑 붙어서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make는 뭘까요, 여러분? 만들다. 그죠? 근데 make up은 뭐죠? 지어내다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거, 이제 그런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어, 예를 들어서 make out. 이러면은 이게 또 뭐 하냐면은 키스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동사.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알아주셔야 되는 영단어의 특징. 바로 다품사입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품사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에 대한 가능성에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자라고 하면 플레이, 똑같이 플레이를 봤을 때 이제 놀다라는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놀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른 품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에 열려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세 번째, 바로 이거는 좀 듣고 오시실 수도 있는데 다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좀 내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단계가 뭐냐? 선생님, 음, 수준의 단계가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냐면은 크게는 이제 기초, 중급, 허세 단계로 나누는데 기초와 중급은 알겠는데 허세는 또 뭐냐? 사실 허세란 이제 왜 허세라고 부르냐면은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까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 중급, 허세 이거는 예시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기초부터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추측하다, 추론하다의 뜻. 자, guess. 가 있죠. 중급은 infer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세 이러면은 conjecture 이런 거 가는 거죠. ratiocinate, surmise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단어들의 수준이 의미는 다 사실 비슷하거든요. 문맥별로 쓰이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추론하다 아니면 이제 추측하다 이 뜻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허세 단계는 사실 좀 굳이 필요할까? 이런 단어를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나? 예.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거는 이제 살짝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저는 왜냐하면 언어학을 따로 공부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 일부러 이제 약간 좀 교육 수준별로 쓰이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딱 계층화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석사 논문에서 guess라는 단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애들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conjecture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나눠져 있다. 그럼 이 단계를 가지고 뭐 간단히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일반적,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급은 이제 학사 수준까지. 예, 그리고 허세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석사 수준 이상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단어들이 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다는 그 뜻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어로 바로 연결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문에 나온 단어가 또한 추측하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열려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점. 음, 두 번째 다른 점은 바로 측정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측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어의 단계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논리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능력부터 볼게요. 능력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한국식 영어에서는 문제풀이 능력을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식 영어에서는 하나의 영어를 과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는 영어는 뭘까요? 언어입니다. 그죠? 언어는 이제 뭘까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럼 소통은 뭘로 할까? 첫 번째가 이해, 두 번째가 전달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자, 이해는 이제 리딩과 리스닝을 가지고 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방식으로 소통을 할 때는 이제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귀로 듣거나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자, 전달은 뭘로 할까요?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소통 능력으로서 언어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영어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모두가 측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이제 또 이 스피킹 라이팅 능력까지 측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식 영어는요, 암만 어려워져도 예를 들어서 편입 영어도 스피킹 라이팅을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언어의 단계를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식 영어에서는 이제 보통 문단 단위를 가지고 많이 측정을 합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문장 단위, 탭스 같은 경우는 문단 단위,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은 이제 지문 단위로 출제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지문 단위의 어떤 이해를 요구를 하진 않는다. 그죠? 근데 이제 토플 같은 경우는 그 문단이 여러 가지 합쳐진 지문 단위를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글을 가지고 내가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논리의 수준인데요. 논리의 수준은 이제 사실 논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논리 안에서 독해고 두 번째가 이제 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에서 측정을 합니다. 확실하게 측정을 하는데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측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식 영어에서는 측정을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측정을 안 하고 구성을 하는 능력까지가 이제 토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또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정도가 다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뭐 아니면 여러분들 EBS든 아니면은 수능 영어든 거기서 나오는 지문을 대한 이해나 아니면 나온 표현을
실제 사용을 한다? 거의 전무하죠. 그죠? 그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반드시 잘 맞추고 해줘야 실제로 대학교도 가고 반등수도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편입도 할 수 있고 뭐, 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하는 건데 우리 토플에서 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이 측정이 된다.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네. 영어를 가지고 순발력 있게 꺼낼 수 있느냐? 이걸 체계화하고 점수화해서 측정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토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발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말을 너무 천천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제대로 해놓은 게 이제 이 토플이라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식 영어에서는 풀이를 하는 거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말이나 글쓰기는 순발력이 나오질 않죠. 그죠? 반면에 이제 토플 아니면 실제 영어는 풀이와 저 말 글쓰기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순발력이 모두 측정이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실제 유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약간 열심히 공부한 한국식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상황이 반영이 되는 정도를 가지고 이 토플과 한국식 영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 이해를 하신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말을 누가 딱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공부하신 거 모두 화이팅!